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 하니까 마술봉 툴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까 사용했던 올가미 툴 옆쪽에 보시면은 자, 네모 있는 거 있죠? 그거 꾹 누르시면은 제일 밑에 누가 봐도 저거 마술봉이다. 보이죠? 매직 완두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마술봉 툴이고요. 자, 선택을 딱 해주시면은 상단 옵션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사실은 좀 열려요. 근데 얘들은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자, 일단 제가 먼저 설명 간단하게 한번 드리고 갈게요. 자, 요거 네모 4개 동일하죠? 쓰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추가할 때는 Shift 키, 뺄 때는 Alt 키. 자,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스 기능 동일합니다. 자, 그 외에는 새로운 기능들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꼭 보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투얼런스 값, 두 번째가 컨티거주어스라는 값. 자, 요 두 개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선택한 거 있죠? 요 두 개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무쓸모. 크게 의미 없는 기능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뭐냐라고부터 어떤 기능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본값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투어런스 값 30이고 컨티거주어스 체크된 상태고요. 자, 첫 번째 네모 있는 상태에서 제가 주황색을 클릭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황색이 선택이 되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클릭한 부분의 색깔을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색깔을. 근데 그걸 어떤 정도로 어떻게 잡아주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이 투얼런스라는 값하고 뒤에 있는 컨티거주어스라는 값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제가 주황색을 딱 찍었는데 딱 요만큼만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32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값을 5까지 낮췄어요. 그러면 찍으면은 딱 5만큼의 색깔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얘가 50이 되면 2배가 되죠? 색의 영역이 넓어져요. 100이 되면 색의 영역이 더 넓어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0일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주황색만 잡아줘요. 오렌지 색깔 딱. 근데 이게 50이 되면은 오렌지를 기준으로 왼쪽은 노란색, 오른쪽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100이 되면은 그게 더 넓어지는 거예요. 150이 되면 더 넓어져요. 도대체 수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요? 최대 255까지 갈 수 있어요. 0부터 255까지. 255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포토샵은 8비트 포토샵을 쓰고 있죠. 8비트 포토샵은 숫자 체계를 256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255예요? 컴퓨터는 숫자를 0부터 챕니다. 0부터.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쓰면 딱 256개를 쓰죠. 자, 이거는 그냥 컴퓨터 관련한 거기 때문에 아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투얼런스 값을 100 이상 올려본 적도 없어요. 기준값이 32죠. 거기에 전후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냥 수치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투얼런스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색의 반경이 넓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시죠? 자, 그게 투얼런스 값이고요. 컨티거주어스 값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요쪽에 있는 파란색, 하늘색하고 요쪽에 있는 색깔하고 좀 유사하죠? 여기는 좀 짙은데.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제가 요 색깔을 찍으면은 정확하게 요쪽 계열만 색깔이 나와요. 왜? 여기도 있는데 떨어져 있잖아요. 중간에. 보이세요? 중간에 떨어져 있어요. 왜? 컨티거주어스라는 값이 체크가 돼 있다는 거는 연결된 부분의 색깔만 잡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만약에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있는 이 파란색과 유사한 100만큼의 모든 색깔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자, 컨티거주어스라는 값은 색이 붙어있는 부분만 찾겠다라는 뜻이고요. 풀어버리면은 화면에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상관없이 모든 색깔에서 내가 필요한 색깔을 찾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거죠. 흰색이 종이 사이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한 개를 선택하면 딱 그 부분에 있는 흰색만 잡아주는 거예요. 요것만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체크를 풀어놓고 쓰게 되면은 이 종이에 있는 모든 흰색 부분은 다 같이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얼만큼 들어가는지. 자, 요게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봉 툴, 매직 완드 툴을 쓰기 위해서는 투얼런스 값하고 컨티거주어스 값 두 가지의 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되게 많이 사용하나요?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저희 실무에서 디자인 작업할 때는 이 기능 안 씁니다. 왜? 이것보다 더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왜 설명을 이렇게 하나요? 라고 하면 시험에선 쓰셔야 돼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하위 버전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 1, 2년 사이에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셔야지만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 작업할 때는 이거 안 씁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 말고도 훨씬 좋은 기능 많아요.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투얼런스는 3개 경계 영역, 기본값이 32고요. 컨티거주어스는 자, 색을 연결된 것만 선택하겠다. 풀면은 화면에서 선택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되시죠? 한 번씩 지금 클릭해보고 계시죠?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2번 열어보세요. 7- 마술봉 툴 2번. 자, 성당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라고 해도 사실은 좀 힘들어요. 왜? 모서리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요런 거를 마술봉 툴을 이용하면 작업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첫 번째 네모 선택했고요. 투얼런스 값은 30입니다. 그리고 컨티거주어스를 체크를 해놓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클릭을 딱 했더니 요만큼만 잡히는 거예요. 왜? 색 경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까지 올려볼게요. 그리고 똑같은 부분을 찍으니까 넓어지는 게 보이죠?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70. 아, 거의 다 잡히네요.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그냥 Shift 키 눌러도 되잖아요. 추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되죠? 자, 근데 안 잡힌 곳이 한 군데 있는 거 보셨어요? 요쪽. 요 밑에 있는 플러스 모양 있는 애도 안 잡혔죠? Shift 키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추가가 되죠? 자, Shift 키 눌러서 추가. 요렇게 하는 게 1번 방법. 1번 방법. 2번은 컨트롤 D. 컨티거주어스 풀어주시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 클릭을 딱 하면은 화면에서 원하는 부분을 잡아주죠. 근데 자, 연결된 부분의 것만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화면에서 내가 찍은 부분과 유사한 색깔 70%를 잡으면서 건물 안에 것까지 잡아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쓰고 안 쓰고를 풀어서 쓰고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정석으로 다시 해볼게요. 자, 투얼런스는 지금 제가 70까지 올려놨는데 50으로 낮출게요. 그리고 컨티거주어스는 체크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원하는 곳 한 군데를 클릭했더니 요만큼밖에 안 잡혀요. Shift 키 눌러서 빈 바탕 한 번 더 클릭. 그러면 점차 추가가 되죠. 그리고 요쪽도 플러스도. 자, 근데 보세요. 반대로 나는 지금 사실 배경을 선택하는 게 아닌데 지금 제가 선택한 건 이거예요. 얘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당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화요일날 했던 셀렉트에서 인버스 반전 그리고 복사하시고 새 창 붙이기. 그러면 성당 건물만 깔끔하게 따서 올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자, 마술봉 툴로 투얼런스 값 50, 컨티거주어스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빈 바탕 한번 클릭하시는데 한 번에 안 될 테니까 Shift 키 눌러서 빈 바탕을 클릭하시는 게 좋아요. 왜? 성당 이미지가 색깔이 더 화려합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갈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게 그냥 갈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색이 오히려 더 선택하기가 더 편합니다. 자, 마술봉 툴 예제 7번 한번 열어볼게요. 7- 마술봉 툴 3번.
자, 해피라는 네모 조각이 있는데요. 자, 마술봉 툴로 해피라는 글자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제가 필요한 만큼 배경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지금 아까 쓰던 그대로입니다. 톨런스 값 50이고요. 컨티거주어스 값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자,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요만큼 선택하니까 안쪽이 어떻게 돼 있죠? 요렇게 안 잡혔죠? 어두워서. 그래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요 바깥에 있는 부분 한 개만 딱 집으니까 어떻게 되죠? 안쪽에 한 번에 다 잡히죠?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셀렉트해서 인버스, 복사, 새창, 붙이기까지. 자, 이게 붙여서 보시면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오지 않는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마술봉 툴로 선택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빨리 할 수 있는데요. 경계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자, 요런 식으로 깨끗하지 않게 나오는 게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면은 실제로 저희가 뭐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쓰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상관없어요. 시험은 딱히 요 정도 나와도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필요하면은 요 정도는 선택해서 쓰셔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개체의 색깔보다는 배경의 색깔이 단순한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럴 때 배경을 선택해서 이렇게 반전해서 사용할 때 쓰시는 게 마술봉 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도 여기까지 해보셨나요? 8번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8번 열어보시면은 빠른 선택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빠른 선택 툴. 자, 이 빠른 선택 툴부터는 시험 칠 때 못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까지는 일단은 들어있기는 한데요. 조금 어설프게 들어있는 기능,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능이 딱 우리 GTQ 시험 버전에 딱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애는 좀 많이 다듬어진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말 그대로 이름이 뭐냐? 퀵 셀렉션 툴, 빨리 선택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빠른 선택 툴 선택하고요. 상단 옵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이 바뀌었어요. 아까까지는 네모 4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분 모양의 점선이 있고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죠. 이건 그럼 다른 건가요? 아니요, 같은 겁니다. 모양만 바뀐 거예요. 모양만 바뀌고 그냥 네모 1개 추가 빼기입니다. 교차만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는 단축키도 동일합니다. 빼고 싶으면 Alt키 누르시면 돼요. 기능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지 모양이 그냥 바뀐 거다. 자, 그 옆에 보시면은 30에 동그라미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화살표 살짝 눌러보시면은 사이즈와 하드니스, 스페이싱, 간격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죠. 자, 사이즈는 저희가 한 50 정도까지만 한번 올려볼까요? 50. 하드니스는 경도라고 해서 경계를 번지게 선택할 거냐라는 건데 100%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 각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작업하고 이럴 때 각도나 저런 값들을 설정하기가 사실은 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상태에서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좀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뒤쪽에 보시면은 인핸스 엣지라고 있어요. 자, 하위 버전에 가시면은 오토 인핸스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GTQ 시험 치는 버전에 가시면 자, 인핸스 엣지라는 부분이 체크가 풀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쓰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쭉쭉쭉쭉 그냥 선택해줘요.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게. 자, 복사를 해서요. 새 장을 하나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붙였어요. 어때요? 쓸만해요? 진짜?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 깨끗하게 따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저희는. 자, 여기서 좀 더 한번 깨끗하게 나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선택 영역은 해지했습니다. 왜?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옵션 바꾼다고 적용 안 된다고 했죠. 상단 옵션을 먼저 적용을 하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핸스 엣지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체크만 했습니다. 보이죠? 복사, 세창, 붙였어요. 차이가 보이나요? 요게 안 한 거고요. 요게 한 거예요. 경계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요렇게. 그럼 이 정도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를 해놓고 쓰시는 게 무조건이죠. 그러니까 기본값이 풀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빠른 선택 툴을 쓰실 때는 인핸스 엣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뒤에 보시면은 Select and Mask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게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모 선택 툴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썼죠. 왜? 이 툴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기능이에요. 실제로는 이 툴 쓸 때 다듬어서 써라 라는 뜻으로 사실은 생긴 기능인데 네모나 동그라미 이런 데에서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자, Select and Mask 창도 하위 버전에서 많이 바뀌었는데 변화가 이렇게 생겨요. 보이세요? 자, 설명은 제가 좀 이따 드리고요. 일단은 먼저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끝에 경계나 요런 부분들을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조금 다듬었어요. 그리고 오케이. 복사, 세창, 붙였어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비교로. 순서가 바뀌었네. 다시. 요렇게 갑니다. 보이세요? 요게 1단계, 요게 2단계, 요게 3단계. 어떻습니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2단계, 3단계는 크게 안 느껴지죠. 근데 이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가니까 조금 그냥 거친 게 조금 부드러운 정도로 보이시는데 실제로는 화면상에서 보시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퀵 셀렉션 툴은 빨리 선택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선택하는 기능이 되게 답답했었다는 거죠. 이게 한 10몇 년 전에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다듬어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빨리 선택을 하는데 클릭해서 드래그하면서 선택을 하는 기능이고요. 상단 옵션에 있는 인핸스 엣지는 꼭 체크를 해놓고 쓰시라고 얘기합니다. 요까지만 해도 시험 칠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쓰는 디자인 작업 실무에서 쓸 때는 다듬으셔야 돼요. 더. 왜? 거칠어 보여. 그래서 다듬은 최종본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라는 게, 자, 요게 빠른 선택 툴이고요. 자, 제가 그러면 정석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빠른 선택 툴 선택을 하고요. 상단에 첫 번째 거죠. 근데 쓰다 보면은 플러스로 넘어가요. 자동으로. 왜? 클릭 한 번이면 한 개만 선택하는 건데 얘는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해 나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동 추가가 되는 거예요. 뺄 때만 어떻게 하면 돼요? Alt키를 누르시면 돼요. 뺄 때만.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동그라미 크기를 저희가 지금 50으로 맞췄죠. 50으로 맞췄는데 이 50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 작으면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크면은 한두 번으로 끝나요. 예를 들자면은 이 동그라미 50 상태에서는 지금 제가 드래그를 좀 열심히 하죠. 요렇게. 근데 동그라미가 만약에 200이 돼 있다. 보세요. 그러면 한 줄만 쫙 해도 그냥 끝나요. 이 동그라미의 크기에 따라서 더 잘 선택되고 잘 안 선택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드래그하는 반경이 그냥 좀 좁고 넓고 그냥 요 차이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크기는 선택되는 거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얇으면 얇은 대로 많이 선택하시면 되고 적으면 크면 큰 대로 그냥 조금 적게 선택해도 잡힌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50인데 한 100까지 늘려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기서 조절하시면 되죠. 자, 조금 더 쉽게 쓰시는 방법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
자, 키보드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게 대괄호. 자, 엔터키 위쪽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대괄호라고 합니다. 대괄호. 괄호 종류 알고 계시죠? 대괄호. 요게 중괄호. 라운드가 소괄호. 그 다음에 각진해가 산형 괄호. 저희 요거 다 써요. 괄호. 포토샵에서는 위에 거밖에 안 쓰고요. 나중에 HTML 할 때 요만큼이 다 사용이 돼요. 자, 대괄호 얘기하는 겁니다. 대괄호. 대괄호의 기능을 눌러보세요. 앞뒤로. 그러면 동그라미 크기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브러쉬의 크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브러쉬라는 게 붓이 아니에요. 그냥 마우스의 크기 자체를 브러쉬 크기라고 보통 그냥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동그라미의 크기 있죠? 크기 조절할 때는 대괄호 이용해서 무조건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단축키 하나 추가해 볼까요? 대괄호. 마우스 브러쉬 크기.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마우스의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면은 대괄호를 쓰시면 되죠. 한 100가지만 늘려보세요. 키보드에 있는 대괄호를 클릭하시면 동그라미가 나오죠. 자, 간혹 선생님 저 동그라미가 안 나와요. 제 거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말고 동그라미 안 나오는 거 보이세요? 원래 요렇게 나와야 돼요. 동그라미 보세요. 원래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동그라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키보드 잘못 누르면 이렇게 돼요. 키보드 왼쪽에 보시면은 컨트롤 시프트 캡슐락키 있죠. 캡슐락키 눌러보세요. 동그라미 없어지죠. 한 번 더 누르면 생겨요. 보고 쓰시는 게 편해요. 요거를 시프트 키나 다른 거 잘못 누르다가 건드리면 이렇게 되죠. 자, 캡슐락키가 뭐냐면은 마우스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모양을. 그래서 내가 어떤 기능을 쓰고 있더라도 동일한 형태로 딱 보여주는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를 마우스로 보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캡슐락키 한 번 더 눌러서 모양을 눈으로 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혹 동그라미나 이런 거 안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자, 캡슐락키를 한 번 더 눌러라. 마우스 모양 설정. 착. 소문자만 쓰니까 모양이 좀 이상하다, 그죠? 요렇게. 잘못 눌러서 건드리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바꿀 일 없습니다. 자, 요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시라는 소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모양 됐죠? 자, 여기에 가서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적는다든지 할 필요 없다라는 소리죠. 대괄호 이용해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요. 인핸스 엣지는 무조건 체크하자라고 지금 제가 얘기했죠. 자, 그리고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돼요. 뜯어도 클릭이 한 번에 다 안 하셔도 돼요. 마우스 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드래그 하시면은 그냥 계속 추가가 되세요. 이렇게 자동 추가하기 때문에. 자, 추가가 된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Select and Mask라는 기능이 있죠. 요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창이 바뀝니다. 자, Select and Mask라는 기능도 이름이 Refine Edge라고 다른 이름으로 하위 버전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쓰시는 부분에는 Select and Mask라는 이름으로 버튼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 소소하게 버전업이 될 때마다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근데 크게 위치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아, 저게 저거구나 라고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자, Select and Mask 들어오셨어요? 자, 들어온 상태에서 지정하는 거 해볼게요. 여기에 기능이 많은데 단순하게 요 빠른 선택 툴에서 편집하는 것만 일단 간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프로퍼티스 있는 요것만 일단 먼저 한번 봐볼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뷰 있죠. 뷰의 화살표 한번 눌러보세요. 자, 뷰의 화살표 눌러보시면은 어니언 스킨부터 해서 종류가 있죠. 이거를 어디다 붙일 거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복사해서 검은색 창에 붙일 건지 흰색 창에 붙일 건지를 설정해서 거기서 봤을 때 잘 보이게끔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온 화이트로 제가 선택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색깔이 되게 흐릿하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오퍼시티라고 해서 50%라고 들어있죠. 자, 오퍼시티라고 50%는 저거 투명도예요. 불투명도 설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100으로 하면은 흰색이 완벽하게 나오죠. 이렇게. 저희 아까부터 복사해서 흰 창에 계속 붙이고 있잖아요. 얘를 흰 창에 붙였을 때 제일 이쁘게 붙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눈으로 보고 할 수 있게끔 뷰 모드를 설정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뭐 색깔이 있는 거에 붙인다고 해서 큰 차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흰색에 붙였을 때 최적의 형태로 편집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여기 Shift 엣지라는 부분이 있죠. 자, Shift 엣지라는 부분이 기준이 중간에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살짝 안으로 들어가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영역이 바깥으로 살짝 확장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저희는 왼쪽으로 넣어서 살짝 안쪽으로 넣을 거예요. 왜? 아까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에 보면은 자꾸 밖에 경계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묻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그 목각 네모 있는 거 선택했을 때도 분홍색 배경이 살짝 묻어났었잖아요. 그거 없애는 작업 지금 해보겠다는 소리예요. 자, 살짝 Shift 엣지를 왼쪽으로 넣어서요. 넣고요. 저랑 같은 값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콘트라스트 값을 또 살짝 올려요. 그러면 경계가 거칠어지는 게 보여요. 콘트라스트를 준다는 거는 안티엘리어스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는 거를 조금 거칠게 만들어요. 이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계 부분이 번져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번지는 부분을 깔끔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친데 그럼 또 부드럽게 만들면 되죠. 자, 위에 가시면 스무스 있죠. 그러면 들어있는 거친 부분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게 또 보이죠. 자, 레디어스라는 부분도 있죠. 레디어스는 많이 주시면은 오히려 모양이 틀어질 수 있어요. 레디어스는 뭐냐면 이거예요. 각진 사각형이 있으면은 모서리를 라운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모니터 여기 모서리처럼. 그게 레디어스 값이에요. 자, 요 중간에 친숙한 애 하나 더 있죠. 요건 쓸 필요는 없는데 패더라는 값이 있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패더는 안 넣으면은 나중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패더를 추가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번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패더 값은 여기서 잘 쓰지 않습니다. 자, 한 번씩 설정해 보셨죠? 자, 이쪽 위에 보시면은 요런 게 있어요. 리파인 모드라고 해서 컬러에 맞춘다, 오브젝트의 경계에 맞춘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색깔 경계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아니고 오브젝트 경계에 맞춰서 지금 있는 이런 설정 값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따라서 요거를 바꾸는 것도 간혹 있을 겁니다. 자, 지금은 컬러에 그대로 맞출 거고요. 자, 요렇게 설정을 한 상태에서 자, 밑에 보시면은 아웃풋 세팅이라는 부분에 화살표 앞에 하나 있죠.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 눌러보세요. 그러면 밑으로 열려요. 요렇게. 자, 열린 상태에서 아웃풋 2라는 부분이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이 편집한 거를 OK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OK 할 건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셀렉션, 선택 영역을 수정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아까 잡아놨던 선택 영역을 그대로 수정하는 게 셀렉션이에요. 그 다음에 뉴 레이어라는 게 있고 뉴 도큐먼트라는 게 있죠. 우리가 근데 아직 제대로 레이어는 모르니까 뉴 도큐먼트라고 하면은 복사해서 새 창에다가 자동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그냥 셀렉션 할까요? 죄송해요. 빠져나와 버렸어요. 다시 합니다. 자, 셀렉션으로 그대로 나갈게요. 선택 영역을 수정해서 OK라고 누르면은 선택 영역이 손봐진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N 붙이기. 그러면 요렇게 이미지가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빠른 선택 툴은 요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내보내시는 게 작업이 좋습니다. 되시죠? 자, 같이 쓰시란 소리예요. 빠른 선택 툴에서는 인핸스 엣지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앤 마스크 기능까지 꼭 같이 사용을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8번 빠른 선택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2번 한번 열어보세요. 자, 빠른 선택 툴에 마우스 동그라미 크기 조절해가면서 작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주의하실 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거 조절할 때 아까 대괄호 가지고 크기 조절이 된다고 했죠? 자, 제 손바닥을 빠른 선택 툴로 선택을 한다. 그러면 동그라미 크기가 손바닥보다 크잖아요. 손바닥이 더 크잖아요. 그럼 요 안은 선택이 돼요. 근데 손가락에 갔더니 동그라미가 더 커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불필요한 공간까지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하고자 하는 공간을 동그라미가 넘으면 안 돼요. 결론은 뭐예요? 줄여주라는 소리죠. 줄여서. 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꽃만 선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크기 대괄호 눌러서 줄여줬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잡히죠. 자, 그리고 요쪽에 빼먹은 애는 크기 조절 더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술 안에 보시면은 검은색 부분 요거 빼야 되죠. 자, Alt키 누르시고 빼세요. Alt키 누르시고, 자, 크기 조절 되게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잘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한번 눌러 주십시오. 요렇게. 자, 되시나요? 자, 빠른 선택 툴은 되게 빨리 선택을 해줘요. 빨리 선택을 해주는데 동그라미 크기를 조절해가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크기 조절할 때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요렇게 작업한 거는 셀렉트 앤 마스크를 이용해서 사실은 한 번은 다듬어 나가셔야 됩니다. 다듬어. 조금 더 다듬어 주시면은 훨씬 깨끗해요. 이런 데 있죠? 경계 부분에 이렇게 묻어나는 부분이 조금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세요. 꽃 지금 제가 선택했는데 배경이 원래 어두운 색깔이라서 경계에 이렇게 색깔이 좀 남아있죠. 자, 요런 부분들을 자, 안에 들어오셔서 자, Shift H 이용해서 안쪽으로, 그 다음에 스무스도 이용해 주시고. 근데 요거 해보시면은 보세요. 스무스 이용하니까 제가 이쁘게 따놨던 배경이 살아나는 거 이거 보이세요? 아까 연잎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연잎은 아니었는데 얘는 이렇잖아요. 이유가 연잎은 둥글둥글하고요. 얘는 지금 각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스무스나 레디어스 값을 손보게 되면은 이런 각진 부분이 살아나요. 그럼 이걸로는 좀 힘들겠는데 이걸로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 다른 부분을, 다른 방법을 써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